네덜란드와 비겼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한국에 비하면 우리는 초상집과 다름없다. 한국이 너무나 부럽다. 일본이 다 진 경기를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동점골을 넣어버리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린 상황입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네덜란드를 상대로 우리가 동점골을 넣다니 진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거의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 되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다수의 매체들은 일본이 네덜란드를 이기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지 않고 무승부로 끝난 것에 일본이 안도하며 기뻐하는 분위기이지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이 놓치고 있지만 그들이 네덜란드와 비기면서 사실 초상집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들은 한국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아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풋볼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축구 대표팀은 15일 오전 5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F조 1차전에서 우승후보 네덜란드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일본이 속한 F조는 이번 대회에서 죽음의 조로 알려져 있는데요. F조에는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튀지니가 있어 1승도 거두기 어렵다는 게 전 세계 축구계의 예상이지만 일본을 이끄는 모리야스 감독은 이번에 일본은 우승을 목표로 한다는 어이없는 말을 해 전 세계 팬들이 헛웃음을 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네덜란드와의 결전을 앞두고 전력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어 리그 브라이튼의 좌측 윙어 미토마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고 중앙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엔 엔도가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쿠보 다케후사마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우승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팬들의 조롱을 받고 있었는데요. 일본 다수의 매체들은 일본보다 떨어지는 한국이 평가전에서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단 며칠 만에 모든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 세계가 놀랄만한 충격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체코를 잡아냈다고 말하면서 특히 한국의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황인범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의 창의적인 패스와 움직임은 일본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한국에게 뒤지지 않으려면 네덜란드를 상대로 지더라도 창의적이고 훌륭한 축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은 초반에 서로 탐색전을 벌였고 전반전을 0대 0으로 마쳤는데요. 후반전 들어 네덜란드는 일본의 약점인 피지컬과 높이를 공략, 네덜란드의 센터백 반다이크가 헤딩슛을 장렬시키면서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 장면을 본 한국 축구 팬들은 사실 같은 아시아라고 해서 응원을 해주고 싶어도 일봉 매국노들 때문에 전혀 응원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말하면서 서너 골 더 얻어맞고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슈팅, 이것이 그대로 네덜란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각에서는 역시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로 잘하는 것 같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한국은 저런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 자체가 없다. 손흥민도 이제 나이 들어 한물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으스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네덜란드가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가마차기를 시전. 그대로 일본의 골망 구석으로 공을 집어넣어 2대 1로 앞서 나가는 기막힌 골을 장렬시켜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축구 팬들은 그 잘났다는 일본이 침몰중이라고 조롱하면서 침몰했다고 인양당했다가 또 침몰했다가 아주 생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축구 팬들은 일본은 매번 질 때마다 전설의 1군을 내지 못해 졌다고 핑계를 대던데 이번에도 전설의 1군이 나오질 않았다고 할 게 뻔하다. 언제쯤 그 전설의 1군이 나올 예정이냐? 천년이 지나야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거 아니냐고 일본의 행태를 조롱했는데요. 일본은 네덜란드에게 일격을 얻어맞고 후반 87분경까지 이렇다 할 공격조차 하지 못하고 네덜란드의 질식 수비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뒤에서 볼만 돌리는 정말 지루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후반 87분경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일본은 헤딩슛, 이것이 그대로 네덜란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극적으로 동점골을 얻어내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본의 현지 팬들은 미쳐 날뛰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일본 도쿄의 시부야 거리는 거리 광고판에 이 동점골 장면이 터져나오자 일본인들은 전광판 앞으로 몰려가 환호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일본을 이끄는 모리야스 감독 역시 극적인 동점골이 터지자 환호하며 일본의 동점골을 기뻐하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동점골을 넣은 후 뒤에서 볼을 돌리며 무승부를 유도했고 결국 네덜란드와 2대 2로 비기면서 나름 귀중한 승점 1점을 가져옵니다. 이 경기에 대해 일본 다수의 매체들은
우승 후보 네덜란드에게 패하지 않고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귀중한 승점 1점을 얻어내 조별 예선 통과가 유력해졌다고 자평하면서 일본이 죽음의 조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다 이긴 경기를 일본에게 동점골을 얻어맞으면서 쿠만 감독은 현지 매체들의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네덜란드 언론들은 2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나서서 잠그기로 들어간 쿠만 감독의 무능함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이 우승을 하겠다고 혼자 떠들어댄 것에 겁을 먹은 거냐. 당장 짐을 싸서 돌아오라. 한심하다라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양국의 이런 반응을 접한 몇몇 전문가들은 일본은 네덜란드와 비교서 축제 분위기이지만 일본은 조별 예선을 통과한다고 해도 죽음의 대진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이 조 1위로 조별 예선을 통과하면 C조 2위와 맞붙게 되는데 현재 C조에는 1위로 예상되는 국가가 브라질, 2위가 모로코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을 피해갈 수 있다고 좋아할 때가 아닌 것이 모로코는 피파 랭킹 7위의 극강의 축구 강국이라고 말하면서 브라질이 피파 랭킹 6위다. 일본이 조별 예선에서 2위로 통과를 하면 32강에서 브라질을 만나게 된다. 1위를 해도 첩첩산중, 2위를 하면 더 첩첩산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3위를 하면 더 좋은 상대를 만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일본이 조별 예선을 3위로 통과하면 I조의 1위인 프랑스를 만나게 된다. 우승하겠다는 일본의 모리야스 감독은 32강이나 뚫어놓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말이 앞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각에서는 일본이 저런 죽음의 대진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고 우울해하면서 그렇다고 한국이 조별 예선을 뚫고 올라가도 축구 강국을 만나는 것은 일본과 같을 것 아니냐. 한국도 어차피 32강에서 떨어질 것은 자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이 만약 조별 예선을 1위로 통과하면 H조 3위로 예상되는 사우디를 만나거나 2조 3위로 예상되는 코트디부아르나 에콰도르를 만나게 된다고 말하면서 만약 조별 예선을 2위로 통과하면 B조 2위로 예상되는 캐나다나 보스니아를 상대하게 되고 3위로 통과하면 G조 1위인 벨기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한국이 유리하다라는 다소 엉뚱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한국은 조별 예선을 일단 통과하면 32강과 16강까지 모두 멕시코에서 경기를 갖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짧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게다가 한국은 멕시코 고지대에 이미 적응이 끝난 상황이지만 다른 팀들은 고지대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한국을 상대해야 한다. 월드컵 역대 최고의 대진표가 한국 앞에 펼쳐지면서 운이 대통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최악의 대진표를 받아들어 우승은커녕 32강 통과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은 내심 한국을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지만 자존심이 상해 겉으로 내색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